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리우스에서 초중등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오늘 저희 이제 시리우스 학원 초등 프로그램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음, 오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초등 프로그램의 정규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 이정현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희 선생님께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에는 독서 토론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중등 강사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등 프로그램 정규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과학도 벌써 시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가 과학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저희가 명확히 해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개강 일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방학이랑 홀수 달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회는 개강 날 바로 전 11월, 2월, 2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연계 과정 진행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으신 책자에도 내용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맨 처음 익스플로어링 과정에서 초등 그리고 비교과 진행하고요. 초등 끝낸 친구들은 중등에 맞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중등 개념과학, 중등 물리화학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거쳐서 영재고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니어스 쪽으로 가고요. 내신이나 수능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엘리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스플로어링 과정 중에서도 초등, 저는 정규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개정이 진행되면서 이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 과정 내용을 조금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지식이나 이해 쪽이 조금 치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보시면 과정이나 기능, 가치나 태도 부분이 굉장히 확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탐구를 스스로 설계하거나 이제 AI 시대잖아요. 빅데이터의 시대인데 빅데이터 큰 자료들을 자기가 어떻게 올바르게 수집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기 생각을 어떻게 서술하는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제 수학과 달리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수학은 한 단어를 놓치면 구멍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은 나선식으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호기심, 관찰, 흥미 위주의 내용이 나오고요. 중등이 되면 이 내용이 확장이 됩니다. 커지면서 더 많은 내용을 배우면서 원리,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고등 과정이 되면 한 번 더 확장돼서 응용,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걸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달아서 계속 나오면 그거 초등에서 조금 못해도 중등에서 커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아래층이 구멍이 나면 이렇게 공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하나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 개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렇게 결손되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왼쪽은 5학년, 6학년의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중1, 중2, 중3, 중등 과정입니다.
다 보여드리기엔 어려워서 아이들 어려워하는 물리 부분만 연계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6학년 때는 물체 운동이 나오는데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힘과 운동이라고 개념이 한번 확장이 됩니다. 힘과 운동을 배우고 나면 또 운동과 에너지라고 또 한번 확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운동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힘에서 이해를 못하게 가면 중3 때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성질, 빛과 파동 이런 식으로 전기의 이용, 전기와 자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교재에 실제로 실려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서 부력은 이런 거고 그러게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앞에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합니다. 저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 다 이해했대요. 다 알아들었대요. 자기 이제 잘한대요. 그리고 이 문제를 딱 주면 틀려요. 다 이해를 했는데 왜 틀릴까요? 이게 제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이해를 잘 한 거예요. 과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이 물 안에 들어있는 물체의 부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 다, 라의 부력은 동일하고 가만 부력이 작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줄 길에 현혹이 됩니다. 정확히 개념이 단단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라가 가라앉았으니까 부력이 좀 약한가? 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말로 조금 설명을 해보거나 이런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개념을 한번 되짚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개념을 스스로 서술을 해보면서 내 안에 자리 잡아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저희 초등 영재, 베타, 감마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베타 과정은 초등 5학년 내용이고 감마 과정은 초등 6학년 내용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로 하고 있고요. 수업은 네, 주 1회 3시간 수업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베타가 16회, 감마가 16회 진행되고요. 각 과정별로 책이 2권씩 나가서 베타 상위 8회, 베타 하가 8회, 감마 상위 8회, 감마 하가 8회 이렇게 4권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은 개념 설명을 진행한 후에 2주에 한 번씩은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시행하고 있는데 평균 월 1회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원마다 시험을 한 개 봐서 1, 2단원, 3, 4단원 이런 식으로 과정당 4회 진행됩니다. 이게 평균 월 1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진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3주차의 시험을 보거나 5주차의 시험을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과정당 4회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 직접 만든 시리우스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 어느 것일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심화된 5, 6학년 과학 이론, 베타가 5학년, 감마가 6학년 과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심화된이라고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후에 교재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중등 과정을 같이 조금 끌어왔어요. 왜냐면은 아까 초등 과학은 흥미 이런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험하고 재밌게 과학을 하다가 중등 과학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밀려오는 과학 용어들에 막 과학이 너무 어려워졌어. 나 과학 못하겠어.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끌어와서 예를 들면 초등 과정에서는 입자라고만 배운다면 그 내용을 원자, 분자, 원소를 같이 설명을 해준다던가 과학 용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중등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 1회씩 실험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아까 자기 말로 서술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서술형 문제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내 생각을
써낼 수 있는지를 여기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다양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창의융합 사고력 문제도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감마 과정이 끝나면 연계로 이제 아이 상황이나 아이 성향에 따라서 중등 개념과학, 중등 과학 혹은 중등 물리화학으로 연계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대상이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초등 3학년 아이들이 이 수업 들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심화된 중등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3학년 친구들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너무 듣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 아이가 과연 이 내용 잘 따라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입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진행되는 반이 있는데요. 이건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심화 과정, 죄송합니다. 실험 과정이 없고 이론만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동일하고요. 수업 진행 동일하지만 실험이 빠졌기 때문에 과정별 16회가 아니라 12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또 이제 실험 부분이 빠진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이론만 진행되다 보니까 과정별로 4회 2개 단원마다 평가 진행되는 건 똑같은데 이제 한 달마다가 아니게 됩니다. 이 반은 이제 중등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과학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조금 불안해요. 중등은 갑자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실 경우에 좀 빠르게 초등의 이론을 다져서 중등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반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실험 내용 제외하고는 동일하고요. 연계 과정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용하는 교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을 하면서 저희 교재도 모두 개정을 마쳤고요. 단원별로 전공이신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 완료 후에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은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교재를 계속 발전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은 이 오른쪽 부분인데요. 아까 보신 이의개정 5학년, 6학년 내용에서 이렇게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배우는데 감각기관, 신경계 같이 배워놔야 도움되지 않겠느냐. 혹은 산과 염기를 배우는데 물질의 구성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산이 뭐다, 염기가 뭐다, 암기만 하는 건 너무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그 이전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산과 염기를 들어가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앞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개념 설명, 심화 문제, 창의사고, 융합형 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개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원자 부분, 입자에서 원자, 원소, 분자 이런 식으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내용 수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읽기 자료나 실험들도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험, 저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험 모두 수록을 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과학적 지식이나 혹은 조금 더 알아뒀으면 좋은 과학적 이슈 같은 것들을 읽기 자료로 같이 수록을 해 두어서 아이들이 읽어보면서 흥미 가질 수 있게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 어떤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여기 있는 이 달 사진은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찍으셔서 한 땀 한 땀 돌리신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달의 이동뿐만 아니라 달이 돌아가는 모습까지도 정확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 동안 이동해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유와 정확히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개념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문제 부분은 단순한 개념 확인하는 단답식 부분도 물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험과 결합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실험과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혹은 자기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창의사고력 융합형 문제도 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추리하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빛에 대해서 배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빛이 어떻게 되는지, 꺾이는지, 반사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생각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추론을 해보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스타일이나 그런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선생님을 골라야 우리 아이가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실 텐데 저희 교사용 지도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꼭 알아가야 하는 내용은 우리 빼먹지 말자라고 해서 공유하는 교사용 지도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식은 다를지언정 놓치는 부분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실제 쓰고 있는 시험지라 조금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정도 정기평가 2개 단원마다 과정별 4회 진행되고요.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 수업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서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험에 대해서 자기가 관찰한 결과를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자기가 배운 이론 내용을 점검하고 실험을 통한 내용을 적는 부분이고요. 느낀 점,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혹은 실험이 끝나고 내가 실험이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라는 고찰 부분도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틀리거나 한 부분은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렇게 첨삭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보고 자기 결과를 스스로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지선 선생님 수업하시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정전기, 물리 단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전기 단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렇게 풍선 하나만 있으면 머리에 이렇게 비벼서 정전기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감각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시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우성규 선생님 수업인데요. 이렇게 실험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시는데 보시면은 베타 감마 중에 베타 초반부의 실험 보고서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적은 거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은 실험 방법도 약간 순서가 잘 모르겠고요. 결론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적긴 했는데 정돈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첨삭도 해주셨습니다.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필요한 부분은 첨삭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감마하 정도 가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보고서 양식에 맞고 조금 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실험 보고서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서 쓰고 자기 생각 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우스 학원은 그럼 관리 어떻게 하느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QR코드 찍어보시면 시리우스 LMS 사이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아이가 뭐 아프다거나 일이 있다거나 사실 과학 공부만큼 현장 학습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생겨서 수업 결손이 생겼을 때에는 사이트 접속하셔서
여기 보강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날 수업한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이거 확인하셔서 아이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업 자료도 그대로 올라가니까 수업 프린트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S 사이트에서는 아이 테스트 결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까 과정별 4회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험이 끝나고 오프라인 테스트이다 보니까 조금 채점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다음 수업 전까지는 LMS에 점수 다 올라가고 평균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요. 저희 이번에 개강하는 베타 시간표와 네, 감마 시간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선생님이 과학 특강 안내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끼면 돼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강사 김성희입니다.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시고 아침에 지금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여유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런 소중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줌으로 접속하신 어머님들도 정말 최고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학교 보내고 잠깐 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저도 너무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과학 특강에 대한 안내를 할 텐데요. 아주 짧고 핵심만 찝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왜 안 넘어가? 오, 잠시. 네. 자, 아이고야. 얘가 반응이 좀 느린가요? 네. 어머님들 지금 이제 아이들 개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다음 달이 되면 다시 또 아이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어떤 특강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는 한데요. 자,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어떤 특강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뭐니 뭐니 해도 과학 특강, 과학 독서 토론 특강입니다. 자, 제가 과학 강사고 여기 시리우스가 과학학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저도 사실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시간 확보가 필요하죠. 아이들이 적어도 한 문제를 30분 이상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한 문제를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고 자신이 완벽하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야지만 수학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학기 중에 바로 픽업을 해서 학원을 가고 차에서 밥을 막 먹여가면서 마지막 학원까지 돌고 오면 사실 집에 오면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쳐서 엄마의 마음으로는 이 아이를 쉬게 해주고 싶지만 저희 현실은 어떤가요? 다음 날 가야 하는 학원 숙제를 또 하느라 엄마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울고 그렇게 잠든 아이를 보면서 또 엄마는 반성을 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머님들? 예,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그 수학의 진정한 특강은 아이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그 문제를 고민해보고 직접 자기만의 풀이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수학 특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학 특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과학 특강은 방학 동안, 저기 학기 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 이렇게 조금 과학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과학을 놓치고 간 친구들도 방학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교과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면 교과서 이상의 별 보이시죠, 어머님들? 네, 교과서 이상의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과학 특강입니다. 과학 특강은 이렇게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은 너무 거창하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왜 이런지는 제가 나중에 교재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리우스에서 준비한 과학 특강은
초등 영재 알파 특강이라고 해서 과학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다른 걸 하느라 진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학을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제 과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조금 부담 없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특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좀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초등 2학년 친구들, 이미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해서 과학 수업이 됐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학원에서나 이렇게 과학 수업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 주 1회가 아니라 2회,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2회 3시간씩 6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개념을 실험 없이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아이가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과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유심히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면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동물의 한 사리를 배우게 되면 일단 학교에서 키트가 하나 와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 키트가 와서 애벌레 2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충인 배추, 흰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아이가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일기를 쓰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추, 흰나비가 된 아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려주는 네, 그런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교과 위주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4학년부터는 사실 조금 달라지죠. 내용도 어려워지고 교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았던 4학년이 이제 빠르게 2학기 내용을 한번 훑어볼 수 있으면서 그 밑에 학년은 좀 재미있게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으로 이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교재는 잠시만요. 교재는 여기 안쌤의 최상위 줄기 과학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개념 설명을 통해서 과학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된 문제, 이게 그냥 객관식의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융합형 문제를 통해서 현재 과학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QR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정말 실사판의 어떤 가장 근접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아이가 좀 재미있게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특강으로 진행되는 수업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건 특강이 아니라 그 기존의 4-2 알파 수업을 김민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 정규 수업에서는 요거와 관련된 실험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단원을 공부를 하더라도 겉핥기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개념을 알고 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까지 과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분명 깨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과학적인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아까 과학 특강, 이번 특강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영재 알파 수업은 아이들이 쉽게, 재미있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 특강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과학 독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과학 독서 토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어요. 어머님들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 열심히 해라.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기는 했었지만 제가 빠르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독서 토론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일단 지금 과학 페어나 과학 탐구 토론대에 자주 출제되는 논제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책을 선정하기 때문에 최신 과학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융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아이들이 개요서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서로 토론을 하고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주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거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로 탐색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학을 전공했고 과학 선생님으로 오랜 시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저는 우주 쪽에 관련된 일을 저희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에 이제 우주 관련 책도 사서 많이 같이 읽고, 이제 영상도 재밌는 게 있으면 같이 보여주고 하면 볼 때는 아주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막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정작 나중에 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화가가 된다고 했다가 발레리나가 된다고 했다가 심지어 아이돌이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엄마의 속을 뒤집는 그런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쳐지기도 하지만 아직은 아이가 어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노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독서 토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와 다른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수업 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의견 또 듣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주저주저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어떤 아이는 잘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안 하는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을 때 끊임없는 칭찬과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수업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 지금 과학탐구 토론대회의 실제 기출문제예요. 작년과 올해 기출문제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여기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뒀는데 거의 대부분이 환경에 관련된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대체 소재에 대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재난에 대한 문제 또 AI에 대한 문제, 로봇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들이 4월에 학교에서 과학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발명품 대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탐구 토론 대회라든가 이런 유인물들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혹시 참여해 보신 어머님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걸로요. 네, 이거 바로 넘어갔네요.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오면 저희 아이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단은 다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1학년 때도 떨어지고 2학년 때도 떨어지고 엄마가 과학 선생님인데도 떨어질 수 있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3학년 때 어떻게 교내 대회를 통과를 하더니 이제 그 교육청 대회까지 진출을 해서 동상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금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결과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님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런 대회도 계속해서 나가보고 참여해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 보기도 하고 또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조금 많이 참여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독서 토론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과학 독서 토론 수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앞으로 이제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을 AI가 대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숙제를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제를 이렇게 할 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찾는 아이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GPT한테 물어보거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을 빠르게 확보해서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 저 진행했던 연구를 토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그런 과제를 냈어요. 그리고 이쪽 첫 번째 그룹에는 자신의 머리와 책만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 여기는 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뇌에 어떤 활성화가 일어나는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GPT를 활용한 아이보다는 자신의 두뇌나 책을 찾으면서 직접 자기가 모든 것을 한 친구들의 뇌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한 후에도 나중에 이제 후차적으로 자기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얼마나 정리를 잘 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GPT를 활용한 친구들보다는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해보고 글을 써보고 자기가 정리를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높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강은 바로 이렇게 초등 과학 독서 토론 특강입니다. 주 1회 3시간 4번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탐구토론대에 최신 출제 경향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4가지의 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3가지 책은 선정을 했고 나머지 하나의 책은 비밀로 숨겨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공지가 나가서 아이들이 미리 책을 읽고 오게 되고 그 읽고 온 책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책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책과 연계성이 있는 영상 자료를 통해서 과학적 분석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고 내용만 정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는 개요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AI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AI를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AI를 활용을 하되 그 A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너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방학 때 해주셔야 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강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당연히 주제는 이런 그 과학적 트렌드를 파악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게 하고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아이들이 모색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제요서를 써서 서로 반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판적인 사고도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다른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아이들에게 지금 적합한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4학년, 5학년 친구들의 수업은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학년 수업,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수업은 어머니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민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텐데 역시 선생님께서 책은 미리 선정은 하셨고요. 그 책을 아이들이 읽고 오면 과학적 배경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실 거고 당연히 창의적 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을 할 거고 그리고 개요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미리 선정하신 책이 2권 있는데 이 2가지 책을 선생님이 선정을 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이제
설명회를 들으셨는데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특강이 어떤 걸까? 이 짧디 짧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특강이 어떤 걸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는 저희 김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마이크. 아, 네. 혹시 선생님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네, 도움 되셨나요? 네, 그 좀 몇 가지 필요한 내용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론반 그동안 저희 뭐 시리우스 초등 수업은 뭐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수업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짧게 해가지고 그 중등 과정을 넘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만든 수업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5학년이나 6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이 뭐 베타 감마, 그러니까 베타 내용 자체가 5학년이고 감마 내용이 6학년이니까요. 그 친구들이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의 영재는 우리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늦었다. 그때 초등 수업 이거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그 교재 잠깐 만들면서 세미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22년 개정교과 초등 교재를 만들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세미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고치고 고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제 선생님들께 우리 이번 세미나는 1시간 만에 끝냅시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뭐 베타 상권 뭐 학원 이번에는 베타 상권 학원을 그렇게 끝냅시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단원 진행하는 것도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이 용어 하나 쓰느냐 마느냐 현재 개정된 교과에서 이 용어가 바뀌었다 그렇지 않다 이거 가지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 신경 쓰면서 또 세미나 진행하고 또 아이들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 부분은 이 초등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시리즈 수업에서는 다 이 LMS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했을 때 영상 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지나간 내용 복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적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그 이후 수업에서는 이 LMS 사이트에 숙제한 것도 업로드 시켜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초등까지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만큼 좀 이렇게 좀 더 저희가 LM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초등에선 아마 친구들이 끝나고 나고 중등 올라가게 되면 뭐 숙제 업로드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트를 더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학 특강 저희 김선희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 특강 방학 정말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과학이 조금 가슴이 아픈데 수학한테 밀립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 토플까지 해야 고등학교 때 쉽게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국어 논술 또 주말까지 논술하고 아이들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정작 과학이 좀 많이 밀리는데 정말 속상할 때가 피아노 시간 바뀐다고? 더 심한 거는 제가 뭘 들었냐면 우리 아이 줄넘기 시간 바뀐다고.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방학을 이용해서 잘 해야 좀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걸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가 방학 동안에 왜
방학은 꿈을 키울 수 있고 이런 시간인데 왜 이때도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더니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나중에,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제일 후회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때 방학 때 그냥 좀 더 진도를 나갈 걸, 과학이랑 수학을 나가든지 그 시간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좀 아까운 시간으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특강 이때 좀 과학 수업 잘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등 설명이 있고요. 수요일은 영재원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과학 전람회 설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중등이라든가 좀 이런 내용들은 우리 어, 저 위에 첫째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설명에 좀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좀 도움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보통 선생님들 이제 그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엔 뺐거든요. 좀 나와서 한번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정규과정 설명회 진행한 이정현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재밌고 즐겁게 과학을 받아들여 나가면서 과학 정말 재미있다, 나 과학자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과학 재밌게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수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전에 과학 특강 설명드렸던 김성이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엄마의 입장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텐데 집에서 어머님 자녀들 칭찬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근데 저도 제 딸아이에게는 칭찬을 잘 못하는데 학원에서는 정말 칭찬 김 선생으로 아이들에게 폭풍 칭찬을 정말 잘해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 우쭈쭈 하며 열심히 칭찬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과학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같이 초등과정 맡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뭐 제일 걱정되는 건 선생님을 타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가끔 이제 선생님이 변동이 많이 되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이제 초등과정으로 뭐 베타나 감마 반에 합류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중등과정까지 한 번에 마무리되게끔 쭉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한 아이랑 같이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 아이들도 이제 사실 친해야지 본인이 직접 모르는 문제도 정말 친근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질문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시리우스가 한 선생님께서 오랜 기간 맡으시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과정 저도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초등과정은 정말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학생들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용어 하나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모범스러워야 되기도 하고 가르치는 거 하나도 저희가 정말 진중하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이제 독서 토론을 하나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 개요서 작성이랑 토론 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한 가지 거기에다가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사실 영재원 진행하고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책 읽고 그 소감 같은 걸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수업을 열게 되었을 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개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이 책 내용을 정리해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 영재원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책 뭐 읽었니? 그러면 사실 많은 아이들이 재미난 책을 써오기도 하지만 양자역학 책을 들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 다 요점 정리된 내용이고 자기 생각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장 밑바닥이 책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용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과학 선생이 하는 독서 토론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예,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초등 설명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줌이나 이런 걸로 그 참석하신 분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선생님들께 여기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들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